안녕하세요. 수능 기본 개념 익히기 국어 시간입니다. 총 강의 시간 26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문법 요소로는 벌써 4번째 시간이네요. 시간 표현 진행할 건데 시간 표현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시간 표현은 의외로 어렵진 않은데 자, 물론 어려운 요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제가 짚어 드릴 거고요. 일단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걸로 하는데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그것만 꼼꼼하게 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시간 표현 일단 개념은 시제와 그 다음에 동작상이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시제라고 하는 거는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동작상도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시제도 역시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의 외적 위치를 표현한 겁니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요즘은 그 우리말 어법을 아직 통일된 건 아닌데 7차 국어 문법에 그 과거 시제를 2번 써가지고 영어의 대과거 개념을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아직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문법에 교과서에 떡하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르치고는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어법이에요. 그래서 이 시제 설명을 할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나요. 왜냐면 우리 어법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어식 어법을 마치 우리 어법인 양 탈바꿈 시켜가지고 영어식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건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더 이상 제 말이 안 통하게 되겠죠. 아직 학계에서는 사실 통일된 이론이 아니에요. 그 통일되지 않은 이론을 교과서를 쓴 몇몇이 이렇게 해서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뭐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과거 시제부터 순서로 나가는데 먼저 용어 정리 잠깐 하고 갈게요. 자, 발화시 왼쪽 잠깐 볼까요? 발화시라고 하는 거는요 말을 하는 시점을 말해요. 그건 항상 현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지금 현재 일어난 것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일어난 걸 말하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럴 때 사건이 일어난 시점, 어떤 일이 일어난 시점을 사건시라고 합니다.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점을 사건시라고 하고요. 그것을 말하는 시점을 발화시라고 하는 건데 그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요. 시간의 외적인 위치, 앞이냐 뒤냐를 따지는 것을 시제라고 합니다. 자, 이때 시제를 따질 때요. 자, 뒤에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일단 명제 하나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시제를 따질 때는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시제 선어말 어미라는 게 있는데 시제 선어말 어미를 보기 전에요. 자, 시제 선어말 어미를 보기 전에 시간 부서가 우선입니다. 시간 부서라고 하는 건 어제, 오늘, 내일, 작년에, 내년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오면 시간 부서가 우선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왼쪽 표를 잠깐 보실게요. 시간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쳤을 때요. 이렇게 쳤을 때, 자, 말을 하는 시점을 발화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기 점을 발화시라고 하는데, 발화시가 사건시가 일치하면 현재가 됩니다. 그런데, 자, 이때 시간이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를 앞이고 여기를 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걸 앞, 뒤에 일어났다라는 의미에서 뒤에요. 그래서 앞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 사건시가 앞이다, 사건시가 뒤다 이런 말이 나올 건데 요거를 여기를 앞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제를 말할 때 앞과 뒤라는 말은 먼저 일어났느냐, 나중에 일어났느냐를 뜻해요. 이 앞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먼저라는 뜻이고요. 뒤라는 말은 나중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요거를 앞은요, 먼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여기 있을까요? 먼저 일어난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뒤는 나중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좀 덜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거 글씨를 조금 옮겨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이것도 옮길까요?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학생들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면 현재, 요건 안 헷갈리는데, 자, 한번 밑에 거 보지 마시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머릿속에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그립니다. 자, 그래 놓고 가운데 사건 시 발화 시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사건, 오른쪽에 사건을 놓으시고, 자, 왼쪽이 앞입니다. 오른쪽이 뒤에요. 왼쪽이 먼저고요. 오른쪽이 나중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앞과 뒤라는 말 명심하시고요. 자, 이때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선다. 그러면 시제가 어떻게 될까요? 과거. 자, 말을 좀 바꿔볼까요? 발화 시가 사건 시 뒤에 오면 미래 아닙니다. 과거입니다. 헷갈리시죠? 자, 다시 이번엔 미래 한번 해볼게요. 자, 사건 시가 발화 시 앞에 온 거예요. 말 잘못했네. 말 잘못했네요. 발화 시가 사건 시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건 시가 발화 시 뒤에 왔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제가 혹시 반복했나요? 자, 발화 시가 사건 시 앞에 온다. 그 다음에 사건 시가 발화 시 뒤에 온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 한번 볼게요. 자, 과거 시제는요. 자,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서고요. 발화 시가 사건 시 뒤에 온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선어말음이 기본적으로 앗, 엇. 요거는 이 형태입니다. 앞에가 양성 모음이 오면 앗을 쓰고요. 음성 모음이 오면 엇을 쓸 뿐이고, 회상 시제 더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했더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관형사형 어미로 쓸 때는, 자, 맨 끝에 오는 경우에는 은 또는 니은. 이것도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쓰이는 이 형태입니다. 자, 먹은, 집에 간, 이런 식으로 먹처럼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은을 쓰고요. 가처럼, 가다처럼 어간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과거고요. 형용사나 서술격조사의 경우는 던을 사용한다. 자, 이때는 원래 더에다가 니은이 합쳐진 꼴이긴 한데요. 아예 그 관형사형 전성 의미를 아예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던 자체를 하나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서를 쓰는데, 자, 뭐가 우선이라고 아까 그랬죠? 시간 부서가 먼저예요. 어제 학교에서 친구를 만났다. 자, at을 썼으니까 과거인데, 자, 이걸 떠나서 어제라는 말이 앞에 쓰였죠? 그 순간 과거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뒤에 제가 예문을 써놓긴 했는데 여기다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너 내일 죽었어. 너무 센가요? 너 내일 혼났다. 큰일 났다. 혼났다. 혼났다. 이렇게 할게요. 너 내일 이제 혼났어 이제.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낫자가 쓰면 혼나다에다 아시 들어간 거니까 과거 같죠. 그런데 내일이라는 말이 있죠. 요거는 그래서 미래 시제가 됩니다. 과거 아니에요. 요거는 미래 시제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자, 혼났다.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됩니다. 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현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 자, 현재 시제는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시제입니다. 자,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고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에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선어말 오면은 는 또는 니은을 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소속격 조사의 경우에는 기본형을 씁니다. 요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형용사에는 끝에 는이 올 수가 없어요. 자, 니은이 오긴 하는데 그거는 과거가 되고요. 끝에 는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크다, 작다, 아름답다 하면 현재이고요. 학생이다, 뭐 운동장이다, 이런 식으로 현재형이, 기본형이 현재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의 경우에는 는을 쓰고요. 자, 맨 끝에 올 때 는을 씁니다. 자, 형용사의 경우에 은, 니은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운동장, 뭐 큰 운동장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은, 니은. 자, 느는 못 오지만 은이나 니은은 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린다. 자, 여기 니은 자 있죠? 내리다에 있는 받침에 있는 니은입니다. 자, 현재고요. 앞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부사가 있네요. 현재예요. 자, 그다음 미래 시제는요.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이다. 그러니까 발화시가 먼저 앞섰다는 얘기죠. 발화시가 사건 시 앞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선어머럼이 get을 쓸 때가 있고요. 또 을이 몸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관형 사용은 의미로는 을 또는 니을. 역시 앞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먹을 것이다.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자, 예문 볼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 get 있죠? get이 미래 시제를 나타냅니다. 자, 잠시 후 이게 시간 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 부사 후에까지가 시간 부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예문 한번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썼던데, 자, 너 내일 혼났다는 했으니까 나 내일 간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나 내일 간다. 자, 간 그러면 니은이 들어갔으니까 현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 시간 부사가 내일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내일 간다는 미래 시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 한번 써드릴게요. 아까 자, 혼났다 시제 뭐였죠? 내일이니까 미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 내일 간다. 마찬가지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부사가 있죠. 미래를 나타낸 시간 부사가 있으니까 미래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시제가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자, 조금 더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자, 위에 거 보세요. 절대 시제라는 개념과 상대 시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말은 기본적으로는 상대 시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시험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 절대 시제가 나오는데 가끔 이제 상대 시제를 물을 때가 있지만 원래 우리말은 상대 시제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는 시제를 하나하나 다 맞춰줘야 돼요. 과거가 있고 대과거가 있고요. 현재, 미래가 있으면 다 따로따로 적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맨 뒤에 오는 서술어의 시제를 알면 앞에는 싹 한꺼번에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대 시제라는 말을 쓰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요, 맨 뒤에는 서술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부사와 관련해서 하시는데, 자, 시간부사가 먼저 우선이고요. 서술어를 기준으로 시제를 잡을 때 그거를 절대 시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 시제 말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점을 현재로 해서 시간을 따지는 걸 상대 시제라고 합니다. 예문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보시면, 자, 부산은 휴가를 온 사람들로 붐볐다. 온 하고요. 붐볐다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붐볐다. 여기에 어시 들어갔으니까, 그죠?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자, 붐비는 그 시점에 휴가를 왔다라고 하는 거, 절대 시제로 따지면 여기가 과거니까 얘도 과거예요. 그런데 붐비는 그 시점에 갔을 때 휴가를 왔다라는 건 현재가 되는 거예요. 절대 시제는 과거고요. 이거는 상대 시제는 현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on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과거 시제 형태를 똑같이 갖고 있어서 좀 쉬울 수 있어요. 조금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공부하는, 보았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았다 at은 과거고요. 공부하는 자체는 현재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 절대 시제를, 자, 공부하는 것의 절대 시제를 따지면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시제는, 자, 보았다를 기준으로 하면 과거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본 그 시점으로 가면 그 당시에 공부를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본 시점,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공부한다고 하는 건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절대 시제로 공부하는은 과거예요. 자, 써드릴까요? 여기다가. 자, 요거 절대 시제로는요,
자, 공부하는 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헷갈리시겠다. 써드릴게요. 자, 공부하는 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시제는 과거고요. 그 다음에 본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그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상대 시제는 현재가 됩니다. 상대라고 써야겠죠? 상대 시제는 현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시제, 상대 시제까지 하셔야 모의고사를 풀 수가 있고요. 자, 선어번호미 get, 이게 단순히 미래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영어에도 보면 조동사가 2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조본, 조동사, 본동사 이렇게 나오면 그 조동사가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시제를 나타낼 수 있지만 나머지 하나는 뭐 가능성이라든가 추측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제를 나타내는 말이 사실 원래는 한 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개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시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쯤 먹었겠다, 이렇게 시제의 선어말 어음에 해당이 되는 ot과 get이 2번 이상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 중에 먹었겠다, 이거 중요한 건데 안 했네. 자, 요거 한번 쓰고 할게요. 자, 먹었겠다. 자, 지금쯤 도착했겠다를 할게요. 도착했겠다, 이렇게 할게요. 자, 뭐 우선한다고 그랬죠? 자, 시제를 따질 때는 뭐 우선한다? 어미가 아니에요. 시간부사어가 먼저예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부사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제로는 현재예요. 근데 그럼 뒤에 시제 선어말하면 ot이나 get은 어떻게 되나요? ot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get은 추측이에요. 그 추측하는 정도가 거의 틀림없다, 그런 개념으로 쓴 거예요. 좀 칸을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어미가 2개 이상이 쓰이면 시제가 아닌 용법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get의 경우에는 혼자서도 몇 가지 용법이 더 있어요. 자, 방금 이렇게 추측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자, get은요, 미래 시제 이외에 추측, 요거 외우셔야 돼요. 자, 미래 시제 이외에 추측, 의지, 가능성,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 자, 사전에 찾으면 하나가 더 나와요. 더 나오는데 보통 추측, 의지, 가능성 요 정도만 아셔도 되는데 실제로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 생각해보니 그렇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5개인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떠나면 내일 도착하겠구나, 미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추측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나는 시인 될 거야, 되겠어. 이때 get은 의지. 이 정도면 혼자도 할 수 있겠다. 혼자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3살짜리도 하겠다. 이런 거는 가능성, 의지가 아니고 가능성입니다. 내가 말해도 되겠니? 이거 물어봤지만 사실은 내가 말하겠다, 그런 뜻이죠. 완곡하게 돌려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용법도 있어요. 선어말 어미 get의 용법은 중요합니다.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길어져서요, 동작상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상 역시 발화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작이 완료가 된 것을 표현하면 완료상, 진행되고 있으면 진행상, 원래는 예정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7차 교과과정 2번째부터 빠졌어요. 그래서 완료상과 진행상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진행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주로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하나 추가로 더 써드릴까요? 뭐뭐 하는 중이다. 이것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상은 동작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자, 버리다 라는 말로 나와요. 또는 있다. 그리고 과거 형태도 완료예요. 자, 근데 우리는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영어에서 뭐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덩어리인 거고요. 우리는 시제와 동작상은 따로따로인 겁니다. 시제로는 현재고 진행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표현상 현재 진행 이렇게 말하지만 시제로는 현재, 동작상으로는 진행상. 뭐 그런 뜻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 있다 요거 경우에 따라서 진행상, 완료상 모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건 뜻이 두 가지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문맥상 알 수는 있지만 중의성 문장으로 나와서 뜻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니까 잘못된 표현인 겁니다. 자, 동생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현재 입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입고 있는 상태를 가리킬 수 있어요. 저기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는 분이 우리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매는 동작을 하고 있는 분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맨 상태, 착용을 하고 있는 분이 우리 선생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동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착용 상태를 나타내기도 해요. 자, 이렇게 고 있다의 경우에는 중의적이다. 자, 중의적으로 한번 써드릴까요? 자,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잘못된 표현인 겁니다. 자, 개념 다지기를 통해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피동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제는 뭐뭐와 뭐뭐를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는 문법 요소이다. 자, 이거 말을 좀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바라시가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뭐와 뭐를 비교하냐 그런 개념으로 문제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시제는 바라시를 기준으로 사건 시의 위치를 따진다. 이래야 되는 게 정확합니다. 근데 일단 의도상 사건 시와 바라시를 따진다. 그런 개념을 한 것이고요. 답하고 좀 다르게 좀 써드릴게요. 자, 바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바라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사건 시와 비교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과거 시제에서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의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뭐냐?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단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넓은 운동장. 그러면 이건 현재 넓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넓었던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학생이던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니까 자, 던을 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던만 쓸게요. 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에서 동사의 관형사형 자, 이게 그래서 넓던 학생이던 때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예문을 직접 만들어서 써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모국어잖아요. 한국어가.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직접 만들어 보세요.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현재 시제 동사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랬는데 이것도 한번 먹다 이런 걸 해볼까요? 관형사형 현재 시제니까 먹은 그러면 과거죠. 먹는 현재고. 그죠? 그 다음에 먹을 미래죠. 그 다음에 가다 갖고 해볼까요? 간 과거, 가는 현재죠. 그 다음에 갈 미래예요. 그럼 이제 현재 시제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랬으니까 먹는, 가는 하면 현재 시제 뭐예요? 는이 되겠어요. 가로 열고 는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바라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동작상이라고 하고요. 동작이 이미 끝난 것은 완료상이라고 합니다. 자, 나는 침대에 누워있다의 동작상은 뭐냐? 시제로는 현재가 되고요. 시제는 현재고 답은 필요 없지만 시제도 같이 써볼게요. 시제로는 현재가 되고요. 동작상으로 따지면 있다죠. 고 있다는 진행이고요. 있다는 완료상이에요. 그래서 형태를 좀 외우시는 게 맞겠고요. 자, 언급을 아직 안 한 게 있는데 at을 한 번 쓰는 게 아니고 두 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추가로 여기다 한 번만 더 쓸게요. 자, 그거 하고 끝낼게요. 자, 나는 옛날에 교회 갔다. 그러면 지금은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옛날에 교회 갔었다. 그러면 지금은 안 간다는 말이죠.
자, 이거는 영어식 어법이에요. 영어식 어법인데 조금 화가 나려고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어렸을 때 교회에 갔다. 나는 뭐 교회에 갔다. 요거 하고요. 나는 교회에 갔었다. 요거를 밑에 갔었다를 지금은 가지 않는다. 단절된 느낌을 강하게 준다. 이렇게 쓰는데, 자, 우리말은 첨가어예요. 영어처럼 굴절어가 아니고 첨가어예요. 저희 말은 조사나 어미를 넣어가지고 의미를 넣는 거예요. 추가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는 교회에 갔다. 그럼 지금 교회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말에 원래 아닷이 두 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어떤 분은 뭐 교회 갔었었다 이렇게 세 번 넣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갔었다는 무조건 틀리겠어요. 틀리겠는데 영어식 어법에 익숙해진 분들이 감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영어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는 갔었었다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말이 영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말이 정체성이 있는데 첨가와 교차어는 다른 거예요. 자, 이건 제 생각이고요. 자, 조금 흥분했어요. 미안하고. 자, 그러나 지금 현재 교과 과정으로는요, 갔었다. 과거와 좀 단절된 느낌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방금 학교에서 정확하게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히 말했다 싶기도 한데, 자, 언어 주체성은 좀 지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지금 교과과정 문법 과정으로는요, 단절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을 두 번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해서 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